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27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2019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9,840억 불로 7년 내 최고를 기록하여 GDP의 4.6%에 달하였다는 로이터 통신의 US Government's Annual Budget Deficit Largest since 2012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아르헨티나가 오늘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정부가 재집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결과 2002년에 디폴트 재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CNBC 뉴스의 You can't rule anything out in Argentina. Default risk casts a shadow over presidential election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뉴욕 연준이 시중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서 단기자금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뉴스의 Overnight lending market drama continues, forcing the Fed to pump in more and more cash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뉴스, US government's annual budget deficit largest since 2012.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시죠. 미국의 2019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9,840억 불로 7년 내 최고에 이르렀고 GDP의 4.6%에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재정 적자 규모는 7,790억 불로 GDP의 3.8%에 해당하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한 거죠. 그런데 지난 5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연평균 GDP의 2.9%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 들어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재정 적자 증가 요인을 보면은 세입도 4%나 증가했지만 그보다는 세출이 8.2%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4년 연속 확대된 것은 1980년대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전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즉 FY 2019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 재정 적자는 FY 2009년인데 당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적자 규모가 1조 4천억 불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재정 적자가 꾸준히 감축되었죠. 그래서 2016 회계연도에는 5,850억 불에 불과하였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노믹스 영향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등 세제 개편을 하였는데 그런데 2019 회계연도에는 기업 실적의 호전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등과의 관세 전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관세는 전년 대비 70%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비, 의료보험,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늘어난 거죠. 문제는 향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자 증가 요인을 보면은 우선 그동안 경기 호전에도 재정적자가 증가했는데 이제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둘째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세 번째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악영향이 가시화된다는 거죠. 즉 제조업이 침체하고 이로 인해 기업 투자 및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서 연금, 직업, 의료 등 사회보장 비용이 크게 증가할 거고, 또 다음세 인구 감소로 세수도 감소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국채이자 지급의 증가입니다. 즉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채 발행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 발생이 증가하고 결국은 다시 또 이를 갚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악순환, 비셔스 서클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트럼프 노믹스와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즉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은 감세,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보호무역, 그리고 규제 하나,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 효과는 기업 투자 증가, 개인 소비 증가, 인프라 개선, 무역 역조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에 반해 그 부정적 효과는 재정 적자 확대, 경기 상승기에 재정 확대에 따른 통화 정책과 상충, 그리고 경기 조기 과열 초래, 그리고 무역 전쟁의 역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의 양면성, 즉 환경 파괴 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단기적이고 부정적 효과는 대부분 장기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재정 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금융도 재정 적자도 당초 예상 8,090억 불에 비해서 20몇 %나 증가한 9,840억 불에 해당되고 그 GDP의 4.6%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재정 적자 증가 요인을 설명드렸듯이 이 재정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2조 불의 정부 부채도 지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EU는 지난번 이탈리아 재정 적자가 GDP의 2%가 넘는다고 하여서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죠. 미국 정부 부채 22조 불에 대해서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려면 연간 4,400억 불이 필요한데 이는 하루 평균 12억 불이죠. 우리 돈으로 보면 하루 평균 1조 3,500억 원 정도가 이자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기축통화 국가이지만은 정부 부채 감축 노력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You can't rule anything out in Argentina. Default risk casts a shadow over presidential election. CNBC 보도 내용 보시죠. 오늘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르헨티나의 우파 마우리코 마크리 대통령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좌파 후보에게 20% 표차로 대패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마크리의 대패 요인은 바로 경제 침체 그리고 IMF의 혹독한 개혁 정책입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작년에 마이너스 2.5% 성장하였고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3.1%
성장이 전망되는군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 근본 요인은 사실은 좌파 정부의 오랜 분배 우선 정책에 기인하는 거죠. IMF가 우파 정부의 경제 개혁을 근거로 570억 불 스탠드바이 구조금융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혹독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이런 경제 개혁에 대해서 국민 반감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시 좌파 정부가 재등장하는 계기가 된 거죠. 자기 정부가 들어서면 IMF와 다른 채권자와의 재협상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때 마크리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이어갈지 또는 좌파의 그 분배 우선 정책으로 들어갈지 궁금하군요. 애널리스트들은 경제 침체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2002년에 국가부도 사태, 디폴트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군요. 아르헨티나 현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연 55%에 달하고 패소하는 급락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급감하고 있으며 정부 부채 이자 및 예채 이자 지급이 지연된 금액이 1,000억 불에 해당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Overnight lending market drama continue, forcing the Fed to pump in more and more cash. CNN 비즈니스 보도입니다. 뉴욕 연준이 일일물 대출 시장, 오버나이트 랜딩 마켓에 대규모 단기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법인세 납부 등으로 시중 자금이 경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초단기 금리가 급등하였는데 패드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획을 투입한 거죠. 지난 화요일 999억 불 투입하고 목요일에는 1,342억 불의 현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별도로 260억 불의 국채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환매 한도도 750억 불에서 1,200억 불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자금 공급에도 단기 자금 요청은 여전하다는군요. 그래서 패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월 600억 불의 국채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드가 이처럼 단기 환매 시장에 개입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개최되는 패드 FOMC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군요. 이러한 패드 뉴욕의 단기 자금 대거 공급을 보면서 저는 중앙은행이 단기 금융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군요. 네, 오늘 또 저의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